챕터 5 카카오톡 활용하기 첫 번째 과정입니다. 5-1 사전으로 내 정보가 유출된다. 아주 위험하겠죠? 자, 우리 카카오톡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카카오톡. 자,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의 채팅. 자, 플러스 눌러서 앨범에서 이제 사진을 골라서 보내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골라서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뭐 전체 보기를 눌러서 갤러리에서 이제 찾아서 보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사진을 보내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보낼 때 여기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누르면 얘가 지금 원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여러분이 일반 화질로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원래는 그래요. 처음 카카오톡 설치했을 때. 근데 이제 뭐 작업을 하시다 보게 되면은 이 원본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원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받았어요, 상대방이. 그럼 당연히 이제 받았으니까 갤러리에 돼 있겠죠. 갤러리 가서 봤더니 방금 전에 받은 게 여기 나온단 말이죠. 눌러서 점점점 눌렀더니 상세 정보 봤더니 위치 정보가 없어요. 얘는 위치 정보 없이 그냥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제가 찍어서 이제 위치 정보가 있는 것들을 보면 현재 위치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요 사진을 한번 다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카카오톡. 앨범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사진 사이즈가 크죠. 원본 그대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일반이기 때문에 벌써 금방 간다는 얘기죠. 자, 이걸 보냈는데 이걸 다운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갤러리에서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다운받은 것들 나와야 되겠죠.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네요. 자, 다운받은 거예요. 점점점 상세 정보 보면 위치가 다 보인다는 얘기. 이렇게 그건 내 위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라고요? 카카오톡 보내실 때, 사진 보낼 때 이걸 같이 보낸다 하더라도 보내시면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습관적으로. 그쵸? 근데 사진 보낼 때 얘 선택하시고 바로 보내지 마시고 점점점 눌러서 고화질로 보내세요. 아니면 일반 화질, 그냥 보고 그냥 끝낼 거면 일반 화질로 보내면 되겠지만 인쇄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고화질로. 고화질. 네. 사진 찍은 장소까지 다 필요하다, GPS까지 위치 정보까지 다 필요하다 그러시면 원본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본은 위치 정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일반 화질로 한번 보내시잖아요. 확인해서 보내볼게요. 금방 가요. 이렇게 바로 갑니다. 이 사진 다운받아서 보시게 되면 자, 이제 갤러리에서 봐볼게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상세 정보 없어요. 위치 정보가 일반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해상도도 봐보세요. 되게 작잖아요. 볼까요? 지금 요 사진인데 상세 정보 보시게 되면 사이즈가 벌써 해상도가 달라요. 그쵸? 그리고 위치 정보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사진 정보 다 안 보내고 보내는 게 일반으로 카톡에서 보내는 게 좋죠. 내 정보 안 드러나게 하는 것. 자, 챕터 5-2 전화번호 대신 QR코드로 친구 추가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카카오톡을 여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친구 추가하실 때 여기서 친구 추가 이렇게 플러스해서 추가하시잖아요. 친구에서 친구 추가하는데 연락처로 이제 추가를 보통 많이 했었어요. 아니면 아이디로. 그런데 QR코드가 앞에 나와 있죠. 이제 앞으로는 QR코드 하시게 되면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친구 추가가 되는 거죠. 내 프로필 돼 있어요. 이게 나의 QR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알려주긴 싫고 카톡 친구는 해야 되겠고 라고 하신다면 이 QR코드를 띄우신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코드 스캔을 하셔야 되겠죠. 상대방이 코드 스캔을 해주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QR코드로 친구 추가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예, 그 다음 명함에 이제 이 카카오톡 QR코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다운받아서 인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QR코드로도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점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 5-3을 한번 가서 봐볼게요. 톡 캘린더 활용하기인데, 자, 카카오톡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 명이 이제 멤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정을 서 톡 캘린더 누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모임들 같은 거 넣어서 세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그냥 1대1로 그냥 해볼게요. 자, 톡 캘린더 플러스 눌러서 이제 3월 1일 뭐 오전 7시 확인해서 종료는 8시에 끝난다. 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장소는 망우역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근처 여기 살기 때문에 망우역 참석자 초대해서 막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오라고. 그럼 이 사람들도 글로 모임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 할게요. 좀 잠자고 있을 테니까 안 보내겠습니다. 자, 15분 전에 알림. 그런데 저는 이제 1시간 전에 알림 하고 확인을 하시고, 자, 알림 추가. 1시간 있다가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일 전에 또 알려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1일 지났네요. 3월 1일 날이니까 3월 3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뀌네요. 자, 뭐 필요한 설명 있으면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정 제목 넣고 청소 한마당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게 되면 3월 여기 보이시죠? 일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정을 이제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냐, 남정석이. 자, 이런 식으로 청소 한마당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눌러서 보시게 되면 상세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죠. 뭐 저는 이제 편집이 나오지만 멤버들에게, 그룹 멤버들에게 일정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모임 있으면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안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는 경우, 어디 갈 때 투표할 때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일정이에요. 일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톡 캘린더로 바뀌었을 뿐이다. 근데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 보이시죠? 여기. 요건 이제 톡 서랍이고요. 자, 눌러서 이제 톡 캘린더 여기 하나 나왔죠?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시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각종 해당 사항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음력도 나오게 하고 뭐 어떤 이메일 주소에 해당하는 일정을 갖고 와서 표시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기념일도 표시하겠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건 이제 내 거니까 그렇고요. 여기 들어와서 이제 공유를 해서 누구에게 공유하겠느냐, 뭐 채팅에서 친구에게 해서 뭐 골라서 선택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보내기 하게 되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가 된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일정 보기 보게 되면 나오죠. 이렇게. 저는 제가 봐서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은 이제 좀 달리 보이죠. 자, 일정 보기. 이 지금 일정 보기 요 내용들은 요 내용들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저만 그래 보이는 거지. 공통 일정은 그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거는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안심하고 일정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캘린더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점은 카톡으로 채팅하다가 일정이 생기면 바로 일정 등록할 수 있고 친구 초대해서 공유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톡하면서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일정하고 비교해서 겹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톡캘린더에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다른 캘린더까지 다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톡캘린더가 됩니다. 하나 더 이야기 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창을 하나 새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위젯을 또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여기 들어가시면은 카카오톡에 월 있어요. 월 일정 목록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이 월을 길게 눌러서 여기다 띄게 되면 요게 이제 카카오 일정 관리가 돼요. 톡 캘린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위젯 필요 없으면 길게 눌러서 홈 화면에서 삭제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카톡 기능 중에 챕터 5-4 보시면 샵 검색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롱탭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뉴 눌러 여기에 설정에서 일단 하시는 거니까 상단에 톱니바퀴 눌러서 전체 설정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 이제 기타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에 보시면 롱탭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안 되시는 분은 왜 안 되느냐 그러는데 롱탭이 꺼져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검색할 게 뭐 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짧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말라리아 뭐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면 길게 롱탭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맨 아래 샵 검색돼 있죠. 누르게 되면 바로 검색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샵 검색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바로 다음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교재처럼 길상사 값 봤니? 라고 한다면 길게 롱탭에서 샵 검색을 하는 거죠. 길상사 가봤나 뭐 여기서 길상사 사무장 성북동 해서 나오는 여기 상단에 길상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길상사에서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도까지 바로 나오죠.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우리 다낭 항공권 알아봐 주세요. 뭐 이거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길게 누르세요. 롱탭 검색 하시는 거죠. 그럼 결과 없으면 오타가 났네요. 다낭 항공권 알려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길게 롱터치해서 샵 검색. 그럼 복사 붙이기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따타닥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서 그냥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세히 보게 하게 되면 이제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항공권 검색 있죠? 뭐 눌러서 보게 되면 각각 따로 다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상단에 있는 요걸 누르게 되면 누구한테 이제 공유하겠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누르게 되면 여기 누르면 바로 그냥 개인에게 물어봤던 사람에게 바로 답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샵 검색이라는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5-5 카카오페이 이용하기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일단은 여기 나와셔갖고 점점점 눌러서 보시면 카카오페이 페이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게 되면 이제 가입을 안 하셨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본인 인증만 받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카카오페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카카오 계정이 있어야 돼요. 계정이. 여기 페이를 누르시게 되면 카카오페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충전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122페이지에 뭐 동의하고 비밀번호 등록하고 하는데 이 비밀번호가 6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은행 계좌번호 은행 통장하고 같은 비밀번호 쓰지 마시고 계좌에 이체하시는 그런 번호니까 6자리 잘 만드셔야 돼요. 기존에 통장 있는 걸로 연결해서 쓰는 거니까 123페이지처럼 계좌 연결해서 쓰시면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드실 때 은행에 가서 또 통장 정리하시게 되면 이 카카오에서 보낸 그 1원을 보내요. 그 1원을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지 뭐 파란 감자다 뭐 이런 식으로 4글자가 떠요. 그걸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은행 우리 365일 통장 정리하는 곳 있죠. 돈 찾는 곳 ATM 기기 가셔갖고 통장 정리하신 다음에 거기서 바로 누가 보냈구나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인증하는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좀 불편할 뿐이지, 요것만 해결하시면 카카오페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우리 카카오페이 계좌 변경하는 거는 이미 등록을
해 두셨다면 뭐 가능한 거죠. 자, 뭐 내역 결제 뭐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요. 혜택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비스 누르시게 되면 뭐 톱니바퀴 누르시게 되면 청구서 이용 내역이라든가 연결 계좌 다 보여요. 연결 계좌 변경하시려면 눌러서 그냥 이렇게 계좌 추가하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계좌 이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결제 수단 뭐 카드 하게 되면 카드로 바로 등록이 되는 것이고요. 신용카드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사용하니까 예, 잘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송금 코드 요 QR코드로 인식하게 되면 나한테 예, 돈을 보낼 수 있게끔 QR코드 시켜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QR코드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보세요. 송금 코드 보이시죠? 요거 놓고 여기 금액 넣기 하게 되면 예, 저한테 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송금 코드. 송금 코드니까 예. 여기 위 코드로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명함에다 이걸 박아 놓게 되면 명함에 이제 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명함에 이 QR코드 인쇄해 놓게 되면 그 송금 코드로 돈이 들어와요. 계좌로. 요런 걸 이용해서 이제 약간 사기 아닌 사기도 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잘 알아보고 이제 QR코드 찍으셔야 되겠죠. 예, 앞으로 대세가 QR코드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QR코드를 안내를 드려봤습니다.